조금 기다릴게요. 여기 매직 앨범 붙은 거 보이시죠? 제가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붙여줬어. 안녕. 죄송해요. 아까 트위터에 올린 사진은 며칠 전 사진이에요. 지금 약간 헤어도 안 됐고 셀카 잘 안 나오길래 전에 찍어놓은 걸 올렸어요. 안녕. 아니, 메이크업 안 돼 있어요. 헤어 메이크업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며칠 전 걸로 올렸어요. 아직 고민 못 정했는데 그럼 고민이 없으신가 보네요.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피곤해 보여요. 그렇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나른한 느낌에 가깝죠. 여기 회사가 따뜻해갖고. 요즘 리즈예요. 고마워요. 근데 아직 앨범이 2개밖에 안 나왔는데. 리즈 밥 먹었습니다. 찜닭 먹었어요. 찜닭. 아 맞아요. 뒤에 형들 앨범도 있고 저희 앨범도 있고 이현 선배님 앨범도 있고 방시혁 PD님이 만드신 앨범들은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6만 명 들어오시면은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천천히 합시다. 오늘 천천히.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합시다. 난 고민이 없어. 너무 좋다. 하트 눌러달라고요? 내 걸로 못 누르는구나. 시험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52,000명이에요. 3,000명. 멈췄어. 옷에 있는 거 하트랑 투모로우바이트. 우리 그거 앨범에 스티커 있지 않나요? 어제 입덕했어요. 고마워요. 어제 뭐 했지? 어제 연말 결산했구나. 뮤직뱅크에서. 앞머리 길어서 불편하지 않아? 앞머리가 근데 약간 길어야지 이게 드라이 했을 때 이쁘게 나와요. 멤버들 뭐 작업하고 쉬고 있고 여러가지. 눈 못 봤습니다. 계속 지하에 있느라 눈을 못 봤어요. 많이 왔나요? 쌓이진 않았다고 들었는데. 6만 명 됐네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네, 제가 이제 개인 브이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다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태연이의 고민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몇십 분 전에 이제 해시태그를 걸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고민들을. 그래서 지금 몇 개를 바로 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취업하기 싫다. 취업하기 싫어 태연아 어떡하지?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부터 말하는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정답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열어두고 시작해야지 나중에 일이 안 생깁니다. 일단 취업. 사실 이거는 취업하는 과정이 힘든 건데 취업하고 나서가 두려워서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어느 면이 저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들어온 거니까. 근데 뭔가 이게 이 일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에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일이어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덜 힘들어요. 정말 무작정 일에 대한 목표를 갖고 일을 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정말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일로 해야지 그래도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태연아, 내가 요즘 회사에서 너의 영상을 봐. 안 보는 척 해야 되는데 부장님이 왜 자꾸 광대가 올라가 있니? 무표정으로 너의 영상 보는 방법이 필요해. 이거는 무표정으로 저희 영상을 보기가 힘들다면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할 때 계속 웃으세요. 그러면 원래 광대가 많이 올라가 있구나, 원래 많이 웃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저희 영상을 볼 때도 편하게 웃으셔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막 엑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부장님이 뒤에서 와도 왜 이렇게 웃고 있나 해서 딱 왔는데 엑셀 하고 있어. 그러면 아, 원래 이런 친구구나. 근처의 영상 봐도 손만 움직이고 있으면은, 그죠? You know what I'm saying? 투바투 머플러를 살까요 말까요? 제가 메고 다닌지 잘 모르겠어요. 투바투 머플러 투바투 머플러 MD 구매 상담 아티스트한테 한다. 저는 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플러가 생각보다 이뻐요. 머플러 생각보다 이쁘고,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어제 3가지가 더 공개가 됐죠. 머플러, 장갑, 비니. 저는 장갑이랑 머플러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비니 노코멘트. 자, 다음 넘어갈게요. 태연아, 나는 태연이가 너무 잘생겨서 내 눈이 멀어버릴까봐 고민이야. 라식한지 얼마 안 됐는데 태연아, 난 괜찮으니까 계속 그렇게 빛나도 돼. 아, 라식한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건 조심하셔야겠네요. 당분간 저희 영상은 저지해주세요. 낯가림이 너무 심한데 어떡할까? 아, 낯가림, 이거 진짜 고민일 수 있죠. 저희 팀에도 낯가림을 하는 멤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랑 범경 빼고는 다 낯가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굳이 먼저 얘기를 꺼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분명 뭐 어딜 가도 말을 걸어줄 사람들은 걸어줄 거예요. 그때만 편하게 대답을 한다면은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아무도 걸지 않았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모르는 사이인 거잖아요. 역사를 못해서 고민입니다. 열심히 하면 44점이 나오고 열심히 안 하니까 42점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어. 77점은 받았는데 일단 역사 잘하는 거 알려주세요. 역사, 사실 모든 암기 과목이 그렇겠지만은 특히나 역사는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를 이해해야 도움이 되지, 뭐에 무슨 일이 생겼고 누구 때 무슨 일이 생겼어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양이 방대해지면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됐고, 얘가 이런 사상을 가져서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는 교과서만 여러 번 정독해도 되게 많이 도움돼요. 정말 정독, 처음부터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서 쭉 읽고, 이렇게 2번만 해도 많이 들어올걸요. 저는 그렇게 외우는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그 사물 자체를 머릿속을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게 되면은 사실 그거만큼 편한 게 없어요. 많이 보고 뭐가 어떤 단어가 포인트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생기냐면은, 이게 잘 찍히는 게 있고 안 찍히는 게 있어요. 그럼 안 찍히는 거는 분명 다른 게 막 생각나요. 아, 이거 뭐 페이지에 있었는지가 생각이 나는데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릿속에 사진을 계속 클로즈업해도 화질이 계속 안 좋아져.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려면은 내공이 좀 많이 필요하고, 저는 정독하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암기 과목은. 가족여행만 갔다 오면 파국을 맞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지금도 거의 파국. 그죠. 사실 여행을 즐겁고 행복하려고 떠나는 건데 트러블을 안고서 올 수가 있죠. 뭐 엄마랑 아빠든 나랑 엄마든 나랑 아빠든 형제든. 이거는 사실 저는 가족여행 많이 안 가봐갖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파국을 맞이하면 끝도 없어요. 그 전에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정말 노는 데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노는 데 집중을 하면은 큰 일이 없을 거예요. 놀지 않을 때 분명 저는 뭔가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왜냐면 타지기로 놀러 간다고 하면 사람이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늘 염려해 두고 사실 생활하면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평소에도 누구와도 싸울 일이 거의 없어요. 내일 연말 파티하러 가는데 패딩을 입을지 코트를 입을지 고민이에요. 내일 연말 파티 뭐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은 사실 추위를 조금 포기하고 핫팩을 많이 가지고 코트를 입고 뭐 꾸미고 이런 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고 이러면은 패딩을 입는 게 좋죠. 추워요. 요즘 진짜 추워요. 저는 추울 일이 거의 없어요. 회사에 계속 있으니까, 아니면 숙소에 있거나. 근데 어제도 잠깐 그거 출근길 하는데 추워서 깜짝 놀랐거든요. 패딩이 좋죠 사실 추위에는. 근데 뭐 꾸미려면은 얼마든지 다른 옷 입고 그냥 핫팩을 붙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대한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해주고 싶어갖고 많이 깊게는 못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태연이랑 동갑인데 생일이 1월 22일이라서 민증 사진을 얼른 찍어야 해. 그런데 얼굴에 뭐가 나고 내 얼굴에 권태기가 와서 계속 미루고 있어. 태연이도 생일이 빠른 편인데 민증 사진 찍었어? 어떻게 찍어도 잘생겼겠지만 사진 찍을 때 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줘. 저는 민증 사진 찍었고요. 바로 찍었습니다. 그때 찍은 것 같아요. 저희 이치스킨 광고 한 날 바로 사진관 가서 찍었던 걸 기억하는데, 근데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막 얼굴에 뭐가 나잖아요. 다 지울 수 있어요. 이거는 거기서 다 지워줍니다. 사진 찍을 때 팁. 근데 이제 그저 여권 사진이나 아니면 민증 사진이나는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런 뭔가 한 장의 사진을 정말 잘 건져야 되겠다 싶을 때는 수분 조절이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날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목이 마를 땐 얼음 하나 씹어 먹는 정도. 그렇게 하면은 전혀 다음날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요. 사진 찍고 나서 바로 물을 드시면 되니까.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목이 붓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수분 조절은. 이틀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엄청 힘들 거고, 하루만 해도 저는 바로 좋아질 것 같아요.
사진 찍을 때 팁,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갖고 가면은 아마 거기서 사진을 몇천 장 이상 찍어보신 사진가분이 잘 지시를 해주실 거예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요. 별것 아닌 일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태연이는 큰 무대 올라갈 때, 무대 설 때 긴장을 어떻게 풀어요? 큰 무대 올라갈 때, 무대 설 때는 저는 긴장을 안 해요. 대신에 제가 살면서 긴장을 주기적으로 했던 거는 월말평가였어요. 연습생 때.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은 내려놓는 거죠. 부담감을 좀 약간 이거를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뭐든지 부담감이 아예 없으면 정말 그 일에 책임감이 사라지게 되고, 책임감을 갖되 부담감만 내려놔야 돼요. 이게 참 애매하죠. 근데 못해도 돼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저는 갖고 있어야지 진짜 못했을 때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별건 아닌 일에 긴장, 만약에 진짜 별게 아니라면은 긴장을 좀 늦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큰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틀 전부터 떠는 게 아니라 직전에만 떠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이틀 동안은 나는 그러면은 긴장을 안 하고 편한 마음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일에 나한테 미루는 거예요. 걱정을. 저는 되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월평 볼 때도 일주일 전부터 떨려요. 그러면은 계속 미루고 당일에만 떠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나머지 6일 동안 연습할 때 더 연습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저는 큰 무대 올라갈 때, 무대 설 때 긴장 잘 안 합니다. 연습한 거 토대로 하니까요. 대신 연습한 게 토대로가 아닐 때 이제 긴장이 되죠. 예능 나갈 때 긴장되고요. 그런 거 할 때 긴장되죠. 대본 없는 거. 그런 건 진짜 긴장이 되죠. 연습한 적이 없는 거. 그러면은 위버스를 가볼까요? 위버스를 가고 싶은데 위버스를 가고 싶은데 오 오케이. 수빈이 형이 뭐 남겼네. 어디다 남겼어? 모멘트에 남겼구나. 제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태연이가 보기엔 형이 뭐를 특별히 잘하는 것 같아요. 무대 제외, 먹는 거 제외, 자는 거 제외하고요. 기대할게요. 수빈이 형이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응? 수빈이 형이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누구 수빈이야? 너 한 입 먹을래? 네. 수빈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수빈이 재능 많죠. 뭐를 특별히 잘하는 것 같네요. 무대 제외, 먹는 거 제외, 자는 거 제외. 평소에. 태연이의 고민 상담소. 안녕히 계세요, 모아분들. 알라뷰.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맛있네. 수빈이 형 쟤는 근데 저는 재능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재능이라는 벽에 부딪혔어요. 학창 시절에는 정말 재수 없게도 저는 공부를 안 해도 잘했어요. 그리고 운동도 안 해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감하지 못했어요. 재능과 노력의 차이를. 그리고 춤 노래를 시작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알았죠. 이게 재능의 벽이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친구들한테 조금 덜 나댈 걸, 이렇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었는데, 확실히 어떤 부분에 감각이 있으면은 덜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인풋이 적게 아웃풋이 되게 잘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는 부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 감각이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깔때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이게 그 사람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깔때기 있으면 옛날 수학 문제 중에 그렇게 생긴 유형의 문제들 있잖아요. 막 깔때기에 막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수를 넣으면 나중에 이게 얘가 여기 통과했을 때 무슨 수가 되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개념을 생각해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제가 표현하기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깔때기 안에 수가 큰 거고요. 넣는 수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다고 생각하면 깔때기 안에 있는 게 수가 내가 적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넣는 수를 본인이 올려야 돼요. 인기가 많네요, 아티스트 라운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억울하게도 이게 억울하면은 사실 안 돼요. 그렇게 태어났기에 이미 내 대상적인 걸 원망할 수 없으니까 내가 더 재능 있는 사람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노력으로 흔히 말하는 커버를 쳐야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춤, 노래 둘 다. 특히 노래는 심했어요. 춤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배우는 것처럼 해서 그만큼 늘고 했는데 노래는 굉장히 더뎠어요. 근데 정말 이게 연습하고 안 하고가 한 주마다 녹음을 해도 티가 난대요. 엔지니어 분이랑 얘기를 해도 티가 난대요. 그게 어떤 방법까지 썼었냐면 저는 한 소절씩 100번씩도 불러봤어요. 무식하게.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었는데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지내면서 생각을 한 거는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노력하는 게 어느 분야에 있든 접목시킬 수 있는 전 최고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아까 그 깔때기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곱하기 막 7 적혀있던 그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바뀌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늘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넣는 수를 늘리는 게 노력이잖아요. 근데 그 넣는 수를 늘리는 것도 재능이에요. 이거 못 늘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되게 쉽게 실증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1, 2씩의 노력을 해요. 그러면은 감각이 있는 사람은 1을 넣었는데 7이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이 2를 넣었는데 깔때기가 곱하기 3이야. 그럼 6이 나왔어. 그러면은 아 내가 얘보다 2배 열심히 했는데 덜 나오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3, 4, 5 커져봐요.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 차이가 발생해요. 그리고 나는 이 수를 높이는 데 적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가서도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노력하는 게 제일 무서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수빈이 형이 묻는 재능은 사실 제가 말하는 그 감각에 맞는 것 같은데 수빈이 형 재능 기다려봐요. 속상해하지 말고 기다려봐요.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대 제외, 먹는 거 제외, 자는 거 제외. 우리는 무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사실 이거는 형이 많이 뭐를 해봐야죠. 저희랑 맨날 같이 지내잖아요. 같이 하면서 많이 해봐야죠. 근데 저희랑 하는 것만 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컨텐츠 찍다가 운동해. 제가 볼 때 운동은 아니에요, 형. 그리고 뭐 있어? 미술해. 막 그림 그려. 아 그림 나쁘지 않네요. 리코더 접으세요, 형.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리코더 접어야 돼. 요즘 피아노 잘 치던데, 굿잘? 피아노 잘 치던데? 그게 본인이 재미가 생기면은 그게 진짜 재능으로 변할 때가 되게 많아요. 게임 잘하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뭔가 생각하게 되는데 뭐 요리든 뭐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더 많은 걸 해봐야지 본인이 잘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을 기르는 것도 생각보다 잘 기르는 사람이 있고 못 키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식물을 줬는데도 이 사람은 얘가 2주 만에 막 시들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막 몇 년씩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많이 해봐요, 형. 뭐
그리고 형이 지금 여기 써는 무대 제외, 먹는 거 제외, 자는 거 제외 해놨는데 무대랑 먹는 거랑 자는 거는 잘하니까요. 걱정 마요. 그게 뭔가 열등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형 충분히 잘났고요. 키도 크고요. 위축되지 마세요. 리더잖아요 우리. 괜히 제가 뽑은 게 아니랍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수빈이 형 고민은. 위버스로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위버스가 코멘트 제한이 없죠. 그래갖고 훨씬 더 깊이 있고 상황이 더 쓰여있는 고민들이 왔습니다. 잠시만요. 연준이 형이 줬던 핫도그 때문에 목이 좀 막혀서. 맛있네. 태연 오빠 오케이. 올해 예고 입시를 했다네. 오케이 인정. 태연 오빠, 저는 올해 예고 입시를 했던 모아예요. 학원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했고 저도 제 평소 그림 실력에 자신이 있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장에 직접 가보니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해 시험을 망치고 결국 떨어졌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서 제가 미술을 계속하는 걸 반대하시지 않으셔서 학원에 다시 다니며 편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 따라도 시험장에 가면 너무 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져요. 이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배경이 되게 좋아요. 먼저 학원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했고 평소에 그림 실력에 자신이 있었고 부모님께서 밀어주시고 이거는 정말 엄청 최고거든요. 이것도 하트가 1000만이 됐어요. 굿잡. 그리고 시험장에 가려면 너무 떨릴 것 같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트라우마가 진짜 무서운 건데 이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신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노래라고 생각할게요. 최대한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시험장이랑 연습을 할 때. 그리고 그거보다 더하게 연습을 하세요. 저는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을 데리고 연습 동기를 데리고 노래를 해요. 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말 걸게 시키고 네가 원할 때 내 말 볼륨 줄이고 볼륨 키우고 맘대로 해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근데 월요일평가 때는 그럴 일은 없어요. 적어도 볼륨에 부탁했다 막 갑자기 막 말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멘탈이 세지죠. 그러면은 나는 이것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불편하게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상황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부탁을 해서 책상을 두고 내 책상 말고 책상 2개를 두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옆에서 계속 다리를 떨어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책상 흔들어 달라고. 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는 아주 편안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원래 학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림 실력에도 자신이 있으시니까 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간 사람들의 80%가 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다 떨기 때문에 다 공평해요. 덜 떠는 사람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미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덜 떨면은 충분히 편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연 오빠, 저는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현재 락킹을 배우고 있어요. 락킹 저도 잠깐 배웠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1년 전보다 실력이 훨씬 늘었지만 계속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고민돼요. 마음 같아서는 락킹을 계속 연습해서 예고도 갖고 싶은데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저도 노래를 좋아했지만 못했고 가수가 됐어요. 중학교 1학년이면은 예고를 가고 싶다면 아직 한 2년 남은 건가요? 그러면은
계속 해보세요. 어쩌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엄청 그 깔때기가 좋은 친구들일 수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계속 위에 있는 수를 불리는 연습을 하면은 어느 순간 뒤집어집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제가 나갈 땐, 제가 월평 졸업했을 때 제가 월평 연준이 형이랑 공동 1등이었어요. 저는 월평 10등을 시작했습니다. 10명 중에서. 락킹 근데 진짜 매력있는 정글 같아요. 오케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태연이랑 동갑인 한 여고생인데 꿈이 가수야. 현재는 학교에서 밴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에 올린 커버 영상도 조회수가 8천이 넘을 만큼 나름 경험도 많이 쌓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보컬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딱 1년만이라도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님께 내달라고 하기엔 너무 신경이 쓰여. 그래서 오늘도 알바 면접 보고 왔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나 되게 열심히 사는 중이고 음악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데 나 꿈 이룰 수 있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됐어도 성공합니다 라고 제가 호언장담할게요. 먼저 그래요. 이게 보컬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들을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보컬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에 힘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에 힘이 많을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영상을 보는데 똑같은 영상에서 목에는 힘을 안 줘야 돼요 라고 만약에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한쪽은 혼란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상으로 배우는 거에 대한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진짜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보컬 레슨을 받는 건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탁드린 게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께 내달라고 하기 너무 신경이 쓰여서 본인이 지금 알바로 벌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알바를 하시다가 말씀을 드려보세요. 진지하게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력을 했고 음악에 대해서 너무 간절하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꿈을 이루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이 있어요. 반대하냐 아니면 밀어주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조회수도 되게 잘 나, 커버 영상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고 밴드 활동에서도 잘 하고 있으면은 분명 감각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정말 짧게만 배워도 엄청 하고 오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느 순간에 시점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정말 본인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미 잘 하고 있으니까 짧게라도 배워보면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보컬은 정말 배우면 진짜 좋아요. 너무 기특하네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니까 본인이 벌어서 하려고 하고, 이거는 진짜 박수 쳐야 됩니다. 아이, 잘못 눌렀어. 오케이. 조금 사소한 건데 이번 학교 축제에 저희 댄스팀이 투바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해주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춤을 추기로 했는데 아무리 보고 쳐봐도 하나를 외우면 하나를 까먹고 한 동작 맞추면 한 동작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뉴르즈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곡으로 춤을 추는데 축제 때까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상도 정해야 하는데 어떤 걸 입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마지막 축제인데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데 어떡하죠? 춤 외우고 추면서 세상 오빠들이 대단하다는 게 느껴졌고 안 사랑할 수 없다고 다시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항상 사랑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쁜 말. 먼저 이게 춤을 맞추는 게 사실 제일 저희가 지내면서 팀워크를 많이 요구하는 순간이에요.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쁘다가 아니에요. 가장 워딩도 강해질 수 있고 예민해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잘하려면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좋은 팀으로 가려면은 정말 논쟁은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팀이 발전합니다. 이제 사실 디테일을 맞춘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저희는 엄청 많이 맞춰요. 진짜 손끝 하나도 맞춥니다.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도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거는 반복이에요. 반복이 답이에요. 몸이 외워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춤을 출 때 생각을 하면서 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춤을 췄어요. 그럼 이번에 이거 고쳐보자 했을 때 바로 고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로. 몸에 익어야 고치는 거죠. 왜냐면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연습했던 게 몸에 익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안 된다고, 안 맞는다고 이거를 답답해 하면은 본인이 힘들고요. 계속 그 부분을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분량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1분대에 맞춰야 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보고, 그것만 여러 번 카운터에 해보고, 음악에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이번에 1절 전체를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멤버들이 안 까먹고 한다. 그러면 이제 완곡으로 했을 때 하면은 보통 거의 안 틀립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 다 신경 잘 썼네, 잘했어. 많이 칭찬해줘야 돼요. 사실 저희 춤이 미안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멋있는 동작이 아닌데 멋있게 살리는 거거든요. 난해할 수 있는데 일단 춤을 출 때 이제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춤을 맞출 때 동작을 맞추는 것보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칼군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예를 들어서 이쪽 사람들 이렇게 뻗치고 이쪽 사람들은 뭐 이렇게 뻗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타이밍이 이제 안 맞아요. 동작은 이렇게 맞췄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더 잘 맞아 보이겠어요? 아니면 동작이 조금 달라도 이게 잘 맞아 보이겠어요? 그죠? 타이밍을 먼저 맞추세요. 동작을 하는 타이밍을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춤에 더 다이나믹을 주고 좀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거는 포인트씩을 잡아서 정말 여기는 확실하게 멈추고 가자, 혹은 여기는 확실하게 치고 가자, 이런 데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동작이 아니라 준비일 수도 있어요. 정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 안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르즈 한다고 하셨으니까 뉴르즈 할 때 2절에 연준이 형 펑키고 싶어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아니면 1절에도 똑같구나. 1절에도 딱딱따닥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삽이 들어가기 전에 탁 저렇게 잡잖아요. 그게 잘 맞으면 진짜 잘 맞아 보여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맞추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맞추는 건 진짜 오래 걸리죠. 근데 거기서 포인트를 정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맞다가 잘 안 맞다가 그 다리 돌리고 착 하는 게 잘 맞아요. 그러면 잘 맞아 보이는 거고, 또 이거 트러블 렛미고 할 때도 이거 안 맞다가 미고 착 했을 때 그게 잘 맞았을 때 또 잘 맞아 보이는 거고, 그런 원리거든요. 다 타이밍이랑 포인트 잡는 거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상은 저희 음악방송 돌던 거 중에서 아무거나 구하기 쉬운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복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야는 사실 다른 고민들에 비해서 코멘트가 길어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드릴 수 있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취업 질문이나 그런 질문은 제가 겪질 않아갖고 완벽하게 헤아릴 수 없잖아요. 물론 이 고민을 완벽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더 제가 겪은 것들을 토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은데. 오케이, 태연님, 저는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갓 태어나셨네.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제가 좀 소심하고 낯가리는 성격이라 어떡하죠? 일단 그러면은 얘기를 잘 꺼내는 방법이에요. 또 말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공통 관심사를 찾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인기가 많나요? 그러면 저희를 이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몰로바이트도 좋아하냐고. 난 좋아한다고. 되게 사소한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조금만 집중 있게 관찰하면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는 사실 말을 공감하는 능력은 생각보다 되게 쉬운데요. 아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이제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는 게 많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그 주제에 대해 코멘트를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게 참 그런 거죠. 근데 뭐 바로 안 사귀면 어떻겠습니다. 분명 같이 다니는 사람 생겨요. 요즘 사람들 착합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해요. 고민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응원하게 누르겠습니다. 안녕 태연아. 내용이 많이 무거운 것 같아서 좀 걱정이지만 사는 게 막막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 속도 맞출 필요 없이 방향 맞으면 된다는 태연이 말을 보고 그냥 방향이 중요하지 하고 생각했던 것도 나 자신이 너무 불안해서 그런지 내가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불확신도 커져가더라. 주변 사람들은 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걸음은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미안,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가득 듣지? 태연이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태연이의 행복을 바라고 있어. 고마워. 정말 무거울 수 있는 얘기인데요. 사는 게 막막하다. 사실 이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을 사랑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본인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본인 말고 다른 관심사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덕질도 좋고요. 그러면은 뭔가 목표가 생기잖아요. 앨범도 사고 싶어지고 뭐도 하고 싶어지고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뭔가 본인이 스스로 본인한테 책임감을 주는 게 저는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시를 들면은 제가 엄청 안 좋아요, 상황이. 근데 뭐라도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왜 뭐라도 해야 되는가. 근데 옆에 있는 호박이가 너무 귀여워. 그러면 내가 호박이 사료 좀 더 고급지고 맛있는 걸로 사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직 저도 18년밖에 못 살아봐서 완벽한 답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나 본인의 행복을 1순위로 생각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만약에 돈과 명예가 목표여도 그거는 최종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데 안 행복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본인이 느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태어났으면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모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일단 있으신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앞서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력하는 양을 조금 늘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뭔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꿈이 없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어쩌면 좋을까요?
저만 꿈을 적으라고 하면 막혀서 1시간이고 계속 생각하다 끝나버려요. 꿈으로 수행평가를 봤는데 꿈이 없어서 못 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일 수 있어요. 꿈이 없다. 저도 한땐 고민이었고요. 이것도 결국에 본인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또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잘할 것 같은 건 뭔가? 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도 생각해 보면은 대충 추려집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음에도 내가 하고 싶으면은 하세요. 아니면 더 이제 정말 이래도 안 나온다 싶으면은 그것도 방법이에요. 정말 하기 싫은 거 생각하세요. 정말 하기 싫은 거에서 하나씩 걸러내면은 남는 게 있겠죠. 요즘 직업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좋아요. 직업 이런 다양한 진로를 찾는, 요즘에 그런 중학교 때부터 진로 탐색 기간이라고 해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 직업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성격 테스트 같은 거 봐도 그거에 뭔가 추천하는 직업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성격 검사했을 때 생각나는 거는 다 그런 거 관련이었어요. 판사, 교사, 상담가도 있었던 것 같고, 가수는 없었어요. 추천 직업에 공학자 이런 거 있었어요. 태연이랑 동갑이고 음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실기를 하는데 슬럼프가 심하게 와서 연습을 해도 예전같이 늘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전보다 못하는 기분이 들어요. 주변에 뭐라고 물어보면 금방 지나갈 거라 하는데 당장 이 슬럼프가 언제 끝날지 무섭고 대입까지 얼마 남지도 않아서 하루하루 진짜 피 말리는 기분이에요. 투바투를 보면서 행복하고 기분도 좋은데 막상 한편으로는 부럽고 지쳐나고 이런 기분이 드는 제가 너무 싫어요. 진짜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리고 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슬럼프는 주위에서 만들어주는 걸 수도 있고 본인이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요. 슬럼프를 사실 오히려 약간 예전같이 늘지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좋은 징조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노래를 해본 결과 진짜 이게 노래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다가 이만큼 늘고 이때 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다가 이만큼 늘어요. 근데 이게 실력이 늘수록 이 기간이 엄청 길고 이 기간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계단으로 뛰어넘는 단계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예전같이 늘지 않다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거고 훨씬 잘한다는 거고, 약간 기다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쫓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노래 불러놓고 계속 연습하다가 계속 이렇게 영상물이나 녹음을 남기다가 들어보잖아요. 그럼 분명히 좋아져 있어요. 진짜 본인이 못 느끼는 겁니다. 분명 노력을 하면 늘어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전같이 늘지가 않아요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많이 늘었었으니까 최근에는 뭔가 발전이 더딘 것 같은 게 속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속상하실 수 있고 저도 아주 공감하는 주제인데, 이건 정말로 내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다시 분명히 그때가 올 거고요. 그거를 또 넘었을 때도 또 지금같이, 지금보다 더 긴 이렇게 조금씩 느는 기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기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 하는데 영감을 얻는 데는 사실 잘하는 사람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생각해요.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런 거에서 딱 꽂혀갖고 뭔가 딱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하네?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네? 나도 따라해봐야지 하면서 되는 게 있고, 재밌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금방 지나가고 이렇게 계단 넘는 순간 옵니다. 다시. 오케이. 내년에 중2가 되는 모아예요. 와 진짜 다들 연령대가 신기하다. 중2면 몇 년생인가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05년생? 말도 안 돼. 너무 자 중2가 되면 시험을 쳐야 하는데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려워서 중2가 되는 게 무서워요. 오빠는 첫 시험을 쳤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시험을 잘 치는 오빠만의 방법이라도 있나요? 시험 잘 치는 요령. 그래 이게 공부를 잘하는 거랑 머리가 좋은 거랑 시험을 잘 치는 게 다 다른 거거든요. 사실 시험을 잘 치는 방법. 그래 먼저 이게 정말 우스울 수도 있지만 찍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찍는다는 거는 정말 내가 아예 모르겠다 했을 때 아무거나 하는 게 찍는 거고요. 뭘까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건 직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직관이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특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내공이 많이 있을수록 직관은 거의 정답에 가까워져요. 먼저 찍는 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많은 과목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진짜 다 오지선당했는데 진짜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줘요. 보기를 헷갈리라고 정답이 있고 헷갈리라고 낸 거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건 세 개는 걸러야겠죠. 그리고 둘 중에서 왜 정답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뭐가 정답일까를 그냥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정답일까? 얘는 왜 정답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둘 중에 찍었으면은 둘 중에서 하나를 찍었으면은 그냥 그거 믿고 가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로 쓴 게 정답일 확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쓴 게 틀렸을 때 기분이 덜 나빠요. 바꿨는데 틀리면 기분이 더 나쁩니다. 수학 같은 거는 그게 진짜 심해요. 뭐 함수 같은 거 하면은 오히려 직관이 도움이 엄청 많이 되는 게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답을 찾지 않고 정답이 아닌 게 4개가 나오니까 하나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는 아주 빨라집니다. 와 벌써 거의 1시간을 해버렸네. 그러면은 제가 정말 이거 다 달아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인지라 저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면은 댓글로 몇 개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죠? 꼭 처음에 한 게 맞더라. 맞아요. 진짜 처음에 한 게 맞아요. 도토리를 닮은 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아, 잠자기 힘들다. 진짜 이거는 저도 그런데요. 유튜브를 보면 안 돼요. 들어간 순간 끝입니다. 진짜로. 아니 시리얼 닮았어도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 우리 MD 추천해달라고요? 뭐가 있지? 가디건도 있고 장갑도 있고. 장갑 귀엽던데. 장갑 지금 같은 계절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A뿔 나왔다고요 성적? 아 축하드립니다. 그거 이제 그런 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정말. 짝짝짝. 태연이는 가장 어려웠던 고민이 뭐야? 전 연습생 그만둘까 말까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너무 강렬하게 느꼈어요. 아이 감사해요.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귀여워요. 저녁 먹었어요. 그죠? 머플러 귀엽죠? 아기 때랑 똑같이 생겼어. 아기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강태현은 사슴이야 내 마음을 녹용. 아 자존심 상해. 웃음 나왔어. 시험 망했어요. 괜찮아요. 인생이 망했습니까? 시험이 망한 거지. 오늘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말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고민을 들어준다는 게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이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늘은 고민을 해결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제가 그저 공감을 하고 뭔가 더 폭넓은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내공을 더 쌓아서 오겠습니다. 나중에 또 할게요. (158에서) 키가 멈춘 것 같은데 키 크는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걸 왜 저한테 찾죠? 나도 너무 궁금한데 수빈이 형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진짜 3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진짜 수빈이 형이 나한테 3cm만 줬으면 좋겠다. 아 정수리만 보였어요. 미안. 아 그렇긴 해. 내가 계속 이렇게 숙여서 했죠. 오케이 지금 많이 보세요. 캡처. 맞아요. 지금 렌즈 투명한 거 꼈습니다. 매직 아일랜드는 너무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꽃놀이 보러 가냐고요. 와 불꽃놀이. 와 지금 연말이죠 이제. 그렇네. 또 코엑스에서 하겠구나. 보고 싶네. 셀카 찍을 때 각도 조금만 내려도 예쁠 것 같아. 오케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 됐어요. 57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뭘 먹을지 고민이야. 이건 진짜 3대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찜닭 먹었어요. 찜닭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모아분들의 이런저런 고민 들어봤는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하게 사는 걸 봤고 다양한 고민들이 있다는 걸 봐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었습니다. 사실 오기 전에도 많은 고민을 트위터랑 위버스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아 정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되게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일찌감치부터 가수를 꿈꿔와서 취직을 해서, 취직이라고 해야 되나?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죠. 주위 사람들을. 근데 오늘 그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도움이 크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얘기만 막 한 것 같아서. 근데 다들 너무 글 써줘서, 사실 고민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위버스와 트위터에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컨텐츠가 망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할까봐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 입술 잘 안 틉니다. 주기적으로 잘 발라줘야 돼요, 립밤. 오케이. 자, 오늘 하루 21일. 아, 벌써 9시에요? 오늘 하루 3시간 남았지만 알차게 보내세요. 굳이 알차게 안 보내도 괜찮습니다. 즐겁게만 보내세요. 야식 먹는 것도 좋고요. 이따 야식 먹을까?
늘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항상 영혼 없이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원래 얘기 이렇게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갈게요. 오늘 너무 고마웠고 바이바이. 하기에 자꾸 손이 안 눌러지네. 오케이, 간다. 갈게요. 오케이. 안돼, 가지마. 안돼 가야 돼요. 안녕.